오케이. 자, 여기 문제. 8-5예요. 8-5. 자동차 A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직선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는데 T초 동안 A, B가 각각 움직일 거리를 미분 가능한 함수래요. 일단 20초일 때 같대. 그리고 10초에서 30초 사이에서는 F-가 G-보다는 이렇고. 그러면 오케이. 자, 봅시다. 보시면 이걸로 대략 좀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면 일단 여기가 10초, 20초, 30초일 때가 있는 건데 20초일 때의 값은 같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쵸? 그런데 10초에서 30초 사이에 30초에서 30초 사이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F의 20이자 G의 20인 자리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같은 위치에 있지만 10초에서 20초 사이에 F-가 G-보다 계속 어떻다?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문제 제대로 준 거구나.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보시면 이거 근데 문제 잘못 준 것 같아. 아니다. 자,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볼게요. 그렇죠? 보시면 F-T와 그 다음에 G-T가 A, B의 속도예요. A, 그 다음에 얘는 B의 속도. 그런데 T가 10부터 30일 때는 그치? F-T가 G-T보다 무조건 작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면 G-T에서 F-T를 뺀 값은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언제? 10초에서 30초 사이에.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G-에서 GT 마이너스 FT를 해서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심플하게 하나의 함수 H로 표현한다면 G-T 마이너스 F-T는 H-T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H-T가 10초와 30초 사이에서 0보다 크다는 건 이 구간에서 H의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증가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얘네 둘이 여기 20에서는 같아지잖아요. 그지? 그러면 H가 GT-FT를 해서 하는 함수라면 20은 이 둘의 값이 같아지니까 20일 때는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F와 G의 구체적인 형태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기는 어렵지만 이 그래프를 여기 GT와 FT의 차이를 해서 구하는 이 H로 기준을 세로 놓고 하게 되면 X축을 여기 말고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10초, 20초, 30초 이렇게 되고 여기에 H의 그래프를 그리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 H는 21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돼야 돼요. 그쵸? 그리고 해당하는 10초부터 30초 구간에서 이 H는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21된 여기를 지나면서 증가가 되려면 가장 심플하게 그려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따라서 H는 20에서 0이고 그 다음에 H의 함수는 주어진 조건의 구간인 10초, 30초 사이에서 증가야. 그러면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 HT는 10초부터 20초 전까지는 여기 구간에서는 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구간을 먼저 쓰고 합시다. 이 구간에서 HT는 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H를 우리가 GT-FT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음수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GT가 FT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초일 땐 같으니까 건너뛰고 20초보다 크고 30초가 될 때까지는 HT가 여기 그림에서 확인하시면 20초 지나면 플러스로 올라오잖아요. 따라서 0보다 크게 된다. 그러면 GT-FT가 0보다 크고 그러면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된다. G와 T는 A, B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10초부터 20초 사이에는 누가 A가 앞서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구간에서는 A가 앞서 있다. 그러다가 20초에 B가 따라잡고 그 다음은 B가 앞서게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앞서 가다가 B가 그걸 따라잡고 그 다음 B가 그걸 추월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의 식이라든지 그래프라는 걸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그 함수의 어떤 조건들만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두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걔네들을 따로 놓으면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두 개를 엮어서 하나로 그지? 새로운 함수 하나를 판단해서 그 함수 하나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를 판단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8-6 네, 8-6 보실게요. 두 점 PQ가 동시에 좌표평면의 원점을 출발해서 P는 X축으로 Q는 Y축으로 각각 몇 초? 2씩 2, 4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럼 P는 2t,0으로 이제 될 거고요. Q는 0,4t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때 직선 PQ와 직선 Y는 2x의 교점을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직선 PQ의 식을 구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얘들아 P와 Q가 직선을 PQ 연결했을 때 각각 뭐가 되는 거예요? X절편, Y절편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급격히 금요일은 왜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식은 어떻게 쓰죠? 두둥 여러분 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일 때 직선식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X절편이 P의 좌표인 2t가 되는 것이고 Y절편인 B가 4t가 되는 것이니 얘네 둘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2t분의 X 플러스 4t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모분자의 얼마를 4t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분자의 4t를 곱해서 정리하시면 여기는 4t니까 2x 그래서 4t 마이너스 2x 이렇게 직선식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얘와 y는 2x의 교점이니까 y는 2x와 y는 4t-2x의 교점이라고 하면 이 둘을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2x는 4t-2x다 해서 넘기시면 4x는 4t가 되고 따라서 x는 t 이렇게 돼요. 따라서 교점 R은 t, 얘가 2x와도 교점이니까 y는 2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성분 OR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게 되면 L은 루트의 얘 원점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되죠. t제곱 플러스 4t제곱 따라서 루트 5t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t제곱은 이렇게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 5R의 길이 L은 루트 5t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의 순간 변화율이라 그러면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되니까 이 t의 작은 양에 대한 이 L의 변화율, 그야말로 변화율, 그죠?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단계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문자를 통일하여 식을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결국 그 시간을 표현하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는 거니까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7번.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원이 있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mm의 비율로 증가할 때. 자, 여기서는 일단 단위 통일을 해주셔야겠네요. 1mm를 0.1cm로 할게요. 여기서 단위를, 왜냐면 기본 그 반지름 길이가 10cm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0.1cm씩 시간당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 10이 있고 여기에 0.1t만큼씩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때 10초 후에 원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따라서 파이의 10 플러스 0.1t의 제곱이고 이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결국 얘를 t로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죠? 윤영아! 네. 자는 거야? 토요일 예약이야? 아니요. 토요일 예약 아닙니다. 한 번 더 부르면 예약이야? 네. 오케이. 자, 토요일 거기. 네. 토요일 오기 싫어! 오기 싫어로 이래. 정신을 집중해요. 행복해하는군요. 나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 애기들을 더 볼 수 있다면 행복하죠. 자, 그래서 우리 S 다시 그래서 S 다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식을 구해서 그 식에다가 지금 10초 후니까 t가 10일 때를 대입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해보시면 이거 물론 전개해도 되는데 좀 번거롭거든요. 이 상태로 해볼게요. 이 상태로 미분하면 이 전체 제곱의 형태라고 있는 이 식 전체에서 원래 미분하듯이 지수 내리고 지수 하나 깎아서 이렇게 쓰시고 그런데 이 안에가 문자 하나만 심플하게 있는 게 아니라면 안에 있는 식을 미분해서 곱하죠. 0.1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0.1을 곱하면 결국 이 앞에가 0.2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저 언니도 하나 얘 걸어야겠는데 그런 중에 t가 10일 때니까 여기다가 10을 대입하시면 0.2 파이 10 플러스 1 따라서 얘가 11이 되죠? 그러면 2.2 파이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 길거리가 너무 차요. 그러네요. 왜 저렇게 후딱 열려 있어요? 누가 그랬어? 이렇게. 머리 감았어? 누구요? 토요일 날에 꼬마애 꼬마애 2명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딴 데 보내거나 그럴게요. 꼬매이들 너무 신나서 그래요. 공부하러 오는 게 행복한 애들이야.
꼬맹이들 쌤이 와요. 쳐줄게요. 졸면 아니 원래 얘만이었잖아. 모두의 같이. 아 갑자기 졸면 안 그러는 게 되지. 어딨지? 아니 저도 원래 성질. 아니 한다고 한 게 아니고 한다. 너 자꾸 졸면 이라고 한 거죠. 얘는 해야 돼요. 얘는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눈 깜빡하면 얘는 이미 선생님 저 악마의 계약에 걸려 있고. 얘는요? 누구요? 네. 저요? 아니 우리 야 텐트는 경고만 줘도 돼요. 그러면 안 졸아요. 그리고 막 죽으려고 해도 졸진 않아요. 너만 졸지. 넌 그냥 주무시잖아요. 자, 8-8 학교들마다 이제 계약 일정 나오시면 선생님 알려주셔야 돼요. 계약 후의 일정. 계약 후의 일정이. 근데 막 학교 모르겠어요. 할런지. 그래도 이번에는 애지간하면 미룰 것 같진 않아. 몰라요. 몰라요. 이제 미뤘으면 좋겠어? 근데 요번에 미루면 그냥 1학기는 쉬는 거지. 아싸. 이번에 미루면 1학기는 쉬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 진짜 갑자기 우리 나이에 1.0.54를 그냥 이렇게 코로나에게 혼나.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자, 봅시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어쩌고저쩌고 원기둥. 재밌어. 엄마한테 욕 먹었어. 왜 또? 네. 왜 또? 아니 엄마한테 5,000원이라고 벌어갔다가 헐, 얼마를? 2만 원을. 아, 많이 깠네 좀. 자,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는 몇 초 1cm의 비율로 증가하고 높이는 몇 초 1cm의 비율로 감소하는 원기둥이 있고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처음에 3으로 시작하고요. 높이는 10으로 시작한대요. 그죠? 그런데 높이는 10cm에서 1cm씩 중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t 하시면 되고요. 반지름은 밑면의 반지름은 3에서 1cm씩 증가하니까 플러스 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 했네요 그럼.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부피를 써보시면 파이 r 제곱 파이 3 플러스 t의 제곱 하고 높이 10-t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거 어차피 t에 대해서 되겠네요. 이거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뭘? 이제 저런 거 할 때 물론 전개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저 상태로 바로 미분할 수 있게 고배 미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배 미분을 쓰시면 첫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진 그대로니까 2파이 3 플러스 t고요. 이 안에가 t 하나만 있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개수가 1차인 이런 애면 미분해봤자 1이니까 곱 하나 완하죠. 그죠? 그리고 10-t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이제 얘 미분하시면 파이 3 플러스 t의 제곱 그렇지 이거는 1이니까 해도 뭐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1만 남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그냥 1차니까. 그래서 앞에 부호만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씨 뭐야 잘못했네. 아니구나.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지금 높이가 이거일 때를 3 이걸로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기본 세팅으로 하자면 t에 뭐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t에 0 넣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처음 기준값을 안 줬기 때문에 그지? 처음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3이고 12고가 됐을 때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서 준 상태를 기준으로 0일 때 처음의 상태로 세팅을 하고 여기에서 조건대로 변하면 이렇게 순간 변화율식이 나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t가 0일 때인 거잖아 결국. 얘를 기본으로 세팅을 하면 그래서 순간 변화율식에다가 t가 0일 때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0, 0 넣으면 30, 60파이 빼기 여기다 0 넣으면 9 파이니까 51파이 cm 세제곱에 세크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기준이 없을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그때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그때의 시간을 t는 0이라고 놓은 다음에 일단은 t의 변화에 따른 이런 일반식을 구하긴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식에서부터 이제 세시면 되겠죠. 네. 일단은 연습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0단원 정적분 오늘 좀 마저 할 거예요. 자, 기본 교재 한번 꺼내볼까요? 오늘 이제 정적분에서 하는 정적분의 의미가 이제 넓이와 관련됐다라는 거. 네, 헷갈릴 텐데 우리 베이비들. 네,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저번에 우리가 정적분의 어떤 의미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래도 앞에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넓이와 관련해서 하는 이 부분이 네, 뭐해? 분명 이런 기분이 들 거란 말이야? 뭐라는 거야? 갑자기 나 졸려 죽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윤영이에게는 거의 고문과 같은 시간이 되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전 다 깼어요. 오케이. 얘가 진짜 너를 시험에 들게 하는 내용일 거예요. 자, 보시면 거기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정적분에서 개념 세 번째가 정적분. 여기서 쓴 거야?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 네. 아주 심플하게 해볼게요. 아주 심플하게. 원래는 우리가 정적분을 배울 때 예전 교육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했어요. 구분구적법. 네. 그래서 그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fx가 이렇게. 그리고 이 fx를 x가 a인 값과 x가 b인 값의 구간에서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이 a와 b 사이를 아주 잘게 썰어. 아주 잘게 썰어서 이렇게 그냥 하나의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오게끔 요만하게 이렇게 써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a와 b 사이를 n등분을 하고 여기서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마치 그냥 실처럼 이렇게 잘리겠죠. 그죠? 그러면 요 직사각형이 되는 요게 아주 결국은 여기가 n등분했을 때 그 n이 무한대니까 n개 무한대만큼 하니까 그 간격이 거의 그냥 하나의 실같이 되면서 그냥 이 함수 값을 더하면 이 면적이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가 들어가요. 시그마가 들어가고 그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고등과정이 이제 문이과를 공식적으로는 안 나누잖아. 통합과정이잖아요.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 이제 진로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문과 친구들까지 적당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남아야 되잖아, 공통과정에. 그래서 수투에서 골치 아픈 내용들이 빠졌어. 그래서 미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수투에서 결국 하는 내용이 뭐예요? 미분적분이죠. 물론 앞에 연속이나 이런 거 있지만 그 연속이나 그게 그 미분을 설명하기 위한 전초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투는 결국 미분이랑 적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하게 되는 미적분은 이름 그대로가 뭐예요? 미적분이죠? 그럼 여기 가서 뭐 하겠어요? 똑같은 거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운 미분이나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적분이나 개념이 달라질 게 없죠? 개념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럼 뭐를 하는 거냐? 미분이나 적분이나 개념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원리예요. 뭐 도함수, 연속,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극한, 연속, 미분 가능, 뭐 도함수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미적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미적분을 그냥 일반 다한함수를 대상으로 개념을 적용해서 했잖아요. 미적분으로 가면 이 개념 연속, 극한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뭐 그걸 통해서 미분계수, 도함수 이런 거를 하는 그 대상인 함수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거지. 그 까다로워지는 애들이 누구? 수원에 나온 애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이제 미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투부터 미적분까지는 그냥 미적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수월한 애들을 빼서 공통과정으로 배우고 이제 그 중에 까다로운 애들을 이제 여기 미적분에서 더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는 애들이 그 계열 분리할 때 이과 쪽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걸 추가로 하는 거고, 문과 쪽을 이제 계열을 진학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과정 끝나고 이제 어머니랑 상담했잖아요. 그래서 준혁이 어머님이랑 아직 안 했어요. 통화가 아직 안 돼가지고. 엄마가 저번에도 전화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 바쁘신가 봐. 아무튼 그래서 계열 이 선택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랑 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결국 미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적에서는 요런 함수들에 이제 하다 보면 얘네들이 좀 조건이 애초에도 까다로운 애들이잖아요. 막 제한된 범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분을 적용을 하고 뭐 적분 적용을 할 때 이제 생기는 좀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특징들의 디테일을 좀 배우는 거라서 조금 더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긴 하죠. 얘네들이 다 까다로운 애들이 그냥 할 때도 어려운 애들이잖아. 이제 거기에 막 이런 걸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기본은 미적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라서 여기선 사실 선택이에요. 우리가 수투까지 하고 나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기본 과정에 대한 거는 다 이미 한번 공부를 한 거야. 그야말로 이과 쪽 계열을 진학하고 싶으면 미적분을 선택을 더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사실상은 아직은 이제 고등학교 때 선택으로 하게 되는 얘에 대한 시간적 여유는 이제 충분히 있지. 뭐 어느 때든 방학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미적분 자체를 좀 더 공부를 하고 가고 싶다 싶으시면 수투 심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이과까지 갈 거니까 예비고1 본격적으로 고등 준비하기 전에 일단 고등학교에서 하는 내가 해야 하는 전체적인 거 한 번은 다 보고 가고 싶다 하시면 미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문과 쪽 갈 친구는 아예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수투 심화까지만 하시면 수투 심화 이제 해서 이거 수투만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과정 오히려 복습을 더 한다거나 하시면 되고, 이과에 가는 친구들도 꼭 미적까지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적하기 전에 이렇게 까다로운 애들 데리고 미적하기 전에 나는 미적분 자체를 조금 더 연습하고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수투 심화하고 뭐 이제 다른 과정 좀 복습 같이 하다가 이제 겨울에 미적분 특강이나 이런 걸로 하셔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주쯤에 학원에 올 때는 좀 그런 방향성을 정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반평성이 다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반에서도 미적하는 친구, 수투하는 친구 나뉠 테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반편성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 넓이를 막 엄청 잘게 쪼개서 걔들을 쫙 더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왜냐면 선들을 합하면 우리 면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구분구조법에 대한 얘기도 이제 여기 미적분에 나와요. 좀 더 구체적인 시그마와 막 이렇게 섞어서 하는 저기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로 안 해요. 이 내용은 그냥 수투에선 빠졌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심플한데 과정이 좀 과정이 좀 그런데요. 얘가 지금 fx 이렇게 돼요. 여기 책에 나온 대로 해줄게요. t의 함수로 표현이 되네요. 자, 이렇게 다항함수 연속함수가 있고요. 이 연속함수를 t가 a인 값과 그 다음에 t가 b인 값에서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여기 안에 면적이 생기겠죠. 맞아요? 이 면적에 대한 걸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구간, 연속하는 구간 A와 B에서 요 사이에서 넓이를 할 건데 A부터 이 면적, 이 구간 전체 말고 이 구간 사이에 들어있는 그럼 임의의 X까지 A부터 임의의 X까지 이 fx의 함수와 그 다음에 요 x축 사이에 생기는 이 넓이, 이 면적을 s라고 표현해 보겠다. 여기 이렇게 생기는 이 면적을 sx, a부터 x까지의 면적.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책에 나온 내용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연속함수고요. 왜냐면 값이 이제 여기 s가 이렇게 변하면서 여기부터 어디까지 할수록 값이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이 아래 면적 계산이 연속함수가 되고요. s에 a를 넣었을 땐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니까 면적이 없죠? 0이고요. 그쵸? s에 b를 넣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 전체니까 그 값은 그냥 s라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원래 s, 임의의 x에 대해서 거기까지의 넓이가 요만큼이 있었어. 그런데 요만큼 x를 요만큼 늘려. 그러면 이 늘린 x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로 구간이 연장되고 그럼 면적이 요만큼 늘어나겠죠? 맞아요? 그럼 이 늘어난 면적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저렇게 삼각형을 붙이는 건 차이를 의미한다 그랬죠? 차이. 네. 여기는 x를 달아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넓이의 차이. 추가로 생긴 넓이. 자, 이렇게 되면 저 넓이 S 얘를 차이인 S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부터 여기 X에 델타 X를 더한 여기까지의 전체 넓이에서 X까지의 넓이 요만큼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S에 X 플러스 델타 X 여기까지의 넓이에서 S에 X를 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쟤를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지금 이 델타 X 우리가 취급하는 이 부분이 저 부분을 좀 확대해서 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지금 x인 점이고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인 점이고 요 사이가 델타 x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ft의 일부인데 x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하는 동안 이 곡선을 만드는 함수가 연속함수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 최소값이 만약에 스몰 m이고 그 최대값이 대문자 m이라고 하면 여기 면적이 되는 델타 x는 여기 최소 높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직사각형보다 클 거고 맞아요. 최대 높이를 기준으로 잡은 요런 직사각형보단 작을 거다. 따라서 델타 x를 가로로 하고 여기 y 값을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잡았을 때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크고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작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최대 최소가 얘가 이렇게 일정한 함수일 수도 있으니 그것까진 넣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델타 x가 양수니까 양변에서 델타 x를 나눠주면 결국 x의 변화율에 따른 그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넓이의 차이의 최대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사실 이거고요. 그 밑에 거기 이제 개념을 쭉 읽어보시면 뭐 델타 x가 0보다 클 때 델타 x가 0보다 작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결국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해보면 뭐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뭐 부호 관계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근데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넓이의 차이가 이 곡선과 x축 그리고 특정한 x로 이렇게 돼 있는 y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요 곡선 아래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x를 0에 가깝게 하면 얘나 어차피 같아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m이나 m은 x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고요. 대문자 m도 x 플러스 델타 x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에요. 그쵸? 따라서 m은 f의 x고 대문자 m은 x 플러스 델타 x인데 델타 x를 0에 가깝게 극한을 하는 순간 m도 f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부등식에 x가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하게 되면 fx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하니까 델타 x분의 델타 s 이게 f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게요. 윤영아, 네. 윤영아 죽으면 안 돼. 너 지금 되게 위험해. 따라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변화율분의 넓이를 0에 가깝게 하니까 얘가 s 다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얘보다 이상이고 얘보다 이상이니까 결국 얘가 fs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적분을 배웠으니 그냥 온전히 x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하면 돼요. 적분. 그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넓이 fx 이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근데 정적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윗끝 아래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거냐? 보시면 이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 즉 그런 윗끝 아래끝 없이 적분했을 때 생기는 값을 fx라고 하고 부정적분일 때 무조건 적분상수 c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이 s도 결국 이 대문자 fx 플러스 c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s는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s에다가 a 넣으면 0이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s에다 a를 넣어보시면 f의 a고 플러스 c인데 이게 0이야. 따라서 적분상수 c는 대문자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s에 b를 넣었을 때 넓이 s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s는 s에 b를 넣었을 때고 이것을 계산해 보게 되시면 f의 b f의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얘가 여기 마이너스 a 그렇죠? c는 마이너스 대문자 fxa니까 얘는 대문자 f의 b 마이너스 대문자 f의 a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s의 b라는 이 의미 자체가 이거 자체가 처음에 시작의 기준을 무조건 어디로 놨을 때요? x가 a 여기로부터 인위의 x까지 그 사이에 벌어진 면적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러면 s의 b는 무조건 A로부터 여기 구간의 끝인 B까지의 그 사이의 넓이란 의미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저 면적을 만드는 곡선의 적분, 부정적분에다가 양쪽 경계값을 넣어서 차이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계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정적분을 적용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였냐면 A, B를 아래끝 윗끝에 넣으시고 적분해서 대문자 fx를 만드는 함수를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해돼요? 이게 A와 B 사이의
곡선과 x축이 만드는 넓이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기부터 여기까지 설명한 이론에 그게 뭐냐면 A부터 B까지 어떤 대상의 함수를 적분해라 라고 하면 그 적분, 그 곡선, 적분을 당하는 이 P적분 함수가 X축과 해당하는 구간으로 잘랐을 때 만드는 면적, 이걸 계산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근데 정적분이 왜 그런 의미가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이것만 아시면 되죠. 이렇게 적분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 x축과 사이의 면적에 대한 넓이 계산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그거가 결정적으로 기억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직접 하면서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그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이제 넓이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안 하고 남은 보기 4가 있어요. 자, 보기 4 보시면요. 그래서 거기 넓이 S를 구해라 라고 나오는데 1번 보시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그래서 요 곡선을 만드는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인데 0부터 1까지 여기 곡선과 x축이 만드는 이 넓이를 구하라잖아요. 곡선과 x축이 만드는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디부터?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구간의 x값, 작은 x값부터 큰 x값까지를 순서대로 아래끝, 위끝으로 쓰시면 되고요. x축과 넓이를 구하고 싶은 그 곡선을 사이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적분해서 하시면 지수 올리고 역수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지수 올리고 역수 플러스 2분의 1 x제곱. 윗끝 아래끝이 있는 정적분은 적분 상수 필요 없고요. 여기 적분한 식에다가 윗끝 아래끝 넣었는데 윗끝을 먼저 넣고 아래끝 넣어서 빼기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1 넣으면 2분의 1, 0 넣으면 0이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넓이는 6분의 1이다. 1번은 이렇게 나와요. 자, 보기 2번. 보기 2번 보시면요. 여기. 네. 예, 알았어요. 천천히 할게요. 뭐, 이거 하고 나면 사실은 그냥 이제 주르륵 적분만 하면 되잖아요. 네. 밤에 비 온대요. 안 돼요. 윤영아, 안 써요. 이게 여기는 아무도 이건 기다리는 너의- 거잖아요. 너의 보호막은 없어. 야. 모두가 너의 너 실드 쳐줘야지 빨리. 너를 쉴드 쳐주기 위해서 준영이가 지금 너의 잠을 깨우기 위해 이렇게 톡 해주었지 않니? 좋은 친구야. 졸았을 뿐? 자, 2번 보실까요? 2번은 요번에는 여기네요. 자, 이것도 보세요. 어쨌든 곡선과 x축이 이루는 넓이인데요. 저 넓이가 x축보다 어떻게 있어요? 아래에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하다 보면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곡선과의 넓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곡선과의 넓이를 구하게 될 건데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은 실질적으로 여기보다 큰 y값들을 이렇게 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와요. 그런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곡선과의 그 사이의 면적은 생각해보시면 여기 전까지의 마이너스인 값들을 쭉 모아서 이 면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면적을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했을 때
S2는 0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X축보다 아래쪽으로 있는 면적은 0보다 작게 나와요. 네. 그래서 실제 Y,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분구조법은 안 배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면적을 쫙 잘게 잘라서 그러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X일 때 Y값 하나 또 그 다음 특정한 X일 때 Y값 하나 이거를 아주 틈틈이 해서 그걸 다 더하는 거야. 따라서 면적은 Y값에 합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죠? Y값들이 다 내가 지금 넓이 구하고 싶은 구간의 Y값이 다 마이너스야?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만 나오겠죠. 그럼 선생님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를 풀말을 해서 남는 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부분의 면적이 더 크면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플러스 부분의 면적이 더 크면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에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정적분을 하는 거랑 다른 게 정적분을 하면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그냥 마이너스로만 나와도 써도 돼요. 근데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넓이라고 하는 건 양 플러스가 되는 면적을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적분을 하시고요. 그 적분에 무조건 절대값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절대값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정적분을 하여라가 아니고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해당하는 함수를 이렇게 적분하세요. 1부터 3까지니까 윗끝 아래끝 쓰시고요. 이 결과 전체의 절대값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 거 그냥 정적분해서 계산하시고 그 결과만 플러스로 써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눈으로 보면서 어디에 절대값 해야 되는지 어디에 안 해야 되는지가 판단이 되면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이 비슷하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절대값을 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의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세제곱을 넣으시면 3, 3, 3, 9, 18, 9 해서 얘가 0이 되네요. 그리고 1을 넣으시면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의 마이너스고 이거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고요. 이걸 계산하면 1, 3분의 4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결국은 3분의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넓이, 면적이라고 딱 용어를 정해줄 때는 정적분을 쓰더라도 그 결과가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게 절대값을 해줘야 된다. 왜? 정적분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 면적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반영해서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그 초반에 S1, S2가 뭐였죠? 그거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까지 요만큼의 면적을 S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X축 아래 나오는 면적을 S1이라고 해서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나오는 걸 정적분을 해보면 음수가 나오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면적은 정적분으로 구해보면 플러스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되셨죠? 응?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쉬었다래요. 왜요? 그냥 졸려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문제 달려나가야죠. 뭘 졸려요? 조금 자, 물 한 잔만 드시고 2분 딱 쉴게요. 7시